2025년 11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마지막 K2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2022년 계약 체결 후 불과 3년 만에 180대 전량 인도를 완료한 겁니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2 전차를 주문했지만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죠. 예상 납기는 9년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11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K9 자주포 21문이 추가로 토룬 인근 부대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에 도착한 K9 자주포는 총 200문을 넘어섰죠. 폴란드는 2026년까지 212문, 2027년까지 364문의 K9 자주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전투기까지 한국 무기가 유럽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서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에 무기를 보내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이를 긴급하게 메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죠. 전시 상황에서는 1년,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인도까지 최소 7년에서 9년이 걸립니다. 생산 라인이 부족하고 독일 내부의 대외 정책 승인 절차도 복잡하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더 심각합니다. 생산 라인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 재가동에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계약 후 3년 만에 180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독일의 판저비츠 2000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와 체코가 판저비츠 2000을 선택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죠. 기술적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두 나라 모두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판저비츠 2000 대비 3분의 1 가격에 훨씬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폴란드는 2026년 예정이었던 K9 자주포 200문을 이미 2025년에 모두 받았습니다. 유럽 최대 화력 보유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2 전차는 레오파드2 대비 절반 가격이지만 성능은 오히려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 속도를 낼 수 있죠. 120mm 활강포는 4.5km 떨어진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자동장 전장치 덕분에 승무원 3명만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동 중에도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실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는 실전 훈련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진창 지형인 라스푸티차에서도 끄덕없는 내구성을 보여줬고 험지에서도 역동적인 기동성을 과시했죠. 한 유럽 방산 전문지는 K2 전차를 움직이는 현대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빠른 납기와 무시무시한 파괴력, 그리고 높은 가성비. 이 세 가지가 폴란드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5년 7월 폴란드는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1차 계약과 대수는 같은 180대지만 금액은 2배로 늘어났죠.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현지 생산입니다. 2차 계약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지만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K2PL이라고 불리는 이 폴란드 맞춤형 모델은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2PL 조달이 마침내 폴란드에서 생산된 부품을 통합해 전차의 폴로나이제이션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폴로나이제이션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과 산업 기반 구축을 뜻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현지 생산의 효과는 주변국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시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L을 사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내 생산 거점이자 수출 허브로 자리 잡는 겁니다. 2025년 2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무기 구매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K2PL의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폴란드는 총 1000대의 K2 전차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기갑 전력 도입이죠. 폴란드 부마르 워벤디 공장은 과거 PT-91 전차를 만들고 레오파드 2PL 업그레이드를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K2PL 현지 생산이 진행되면서 약 5,0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접, 전자, 장갑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과 공동기술학교도 설립할 계획이죠. 이런 움직임에 유럽 전통 방산 강국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폴란드는 한국과 새로운 방산축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레오파드 생산 라인이 유럽 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죠. 프랑스 르몽드는 유럽 전차 시장의 독점이 붕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해온 유럽 방산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한 독일 방산 전문지 편집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전차는 9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놓친 현실을 정확히 봤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긴 군축의 영향으로 생산 능력을 대부분 잃어버린 사이 한국은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생산 라인을 유지했던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납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는 K9이 유일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572문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판저비츠 2189문, 프랑스의 카이사르 175문, 중국의 PLG 4528문을 합치면 492문입니다. K9은 이 셋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겁니다. 2022년 폴란드 수출 이후에는 신규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약 70%를 기록하며 21세기 베스트셀러 서방 자주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한 후 국방력이 3년간 4배 증가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아 천무 다연장 로켓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죠. 폴란드군은 지난 9월 16일 NATO 군과의 합동 군사훈련 어텀파이어 25에서 한국산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실사격 훈련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연속 타격 능력과 신속 정확한 K9 자주포의 압도적 화력을 시범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한국산 무기로 실전 배치를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국 내 방산 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자국 내 생산량을 확장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폴란드 남동부 군수공장에서는 K9 자주포에 사용될 NATO 표준 155mm 포탄이 생산되고 있는데 향후 이곳에서 현재의 5배 포탄 생산량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국도 폴란드의 국방 발전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합작 법인을 추진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PL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KAI는 폴란드 FA50 현지 부품 생산 및 정비를 추진하죠. 폴란드 내 물류 허브를 짓고 국제 비행훈련학교 운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경전투기 시장이 200여 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의 정비센터는 주변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할 겁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K2 전차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은 K2를 함께 생산하는 역사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을 뜻한다며 폴란드의 군수산업과 안보를 강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 K방산의 유럽 진출은 이제 시작입니다. 루마니아도 K2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산 K2PL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2025년 5월에는 동유럽 지역 합동훈련인 슬로바키아 슐드 2025의 K2 전차를 파견해 각종 훈련에 참여시키며 실전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견된 한 개 대대 분량의 차량을 그대로 슬로바키아에 작전 배치시킬 예정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죠. 한 유럽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NATO 동부 전선 방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주요 군사 거점을 넘어 러시아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시키며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인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을 넘겨 최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 등 4개 나라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와 노르웨이 등 12개 나라로 늘어났고 장비도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FA50 경전투기로 넓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의 무력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2PL 현지 생산은 단순한 제품 조립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독일 레오파드2가 지배해온 시장 구조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자존심 때문에 외국제 무기를 현지 생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K2PL은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차 도입국이 하나의 K방산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2의 기동성, 전자장비, 가격, 정비성은 유럽 전차들이 가진 고비용, 전압기, 복잡성을 뒤엎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납기, 기술, 가격 조합은 유럽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180대 대 0대. 이 숫자가 지금 유럽 전역을 흥분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전차 생산국으로 도약했고, 한국 기술이 유럽 동부의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2PL 현지 생산, 이것은 유럽 군사 판도를 바꾸는 도미노의 첫 조각입니다.